첫 번째는 돈이 전부다라고 믿는 성과주의자 대표님들입니다. 회사는 돈 벌려고 모인 곳이고 돈만큼 확실한 동기부여는 없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회사 돈 벌려고 있는 거고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대표님이 돈을 제일 강조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직원들도 대표님을 돈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하고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이죠? 왜? 돈 많이 주니까요. 그런데 딱 회사에서 매출 꺾이는 것 같은 조짐 보인다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 안 남아있습니다. 왜요?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될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이 챙겨주고 했는데 이때도 같이 못 버텨준단 말이야? 같은 생각 들면서 내가 했던 거에 대한 배신감 같은 감정들이 올라오죠. 사람들이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하면서 진짜 회사를 위한 말은 안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게 좋은 아이템으로 매출 폭발하기 시작하는 기업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상황인데요. 자본주의에서의 경제력이 생기면 사람의 뇌가 구조적으로 타인의 의견이나 생각 같은 거에 열려있는 수용성이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냐? 내가 옳았거든요. 내가 옳았으니까 지금 돈 벌리고 있는 거고 그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위계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좀 옆에 왜 시쳇말로 촉새 같은 사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간신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경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과에 따른 명확한 보상은 당연히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겠죠. 내가 한 만큼 영업 보상이든 승진이든 이건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돈도 돈이지만 가족 같은 끈끈한 분위기, 결에 맞는 사람들, 좋은 문화, 이런 관계적 요소가 최고의 동기부여 중 하나라고 생각하십니다. 강조하는 어떤 문화적인 게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독서 모임을 함께 한다거나 심리적 안정감 같은 걸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다거나 또 그 결에 맞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도 합니다. 호칭이 형, 동생인 경우도 많고 회식으로 같이 뭉치기도 좋아하고 아니면 같이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고 세미나를 들으러 가기도 하고 다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때는 참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또 과유불급이죠. 당연히 좋은 사람들, 결에 맞는 사람들과 일하면 좋지만 이런 문화적, 관계적 가치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인 기준, 보상이든 일하는 원칙이든 서로 지켜야 될 선이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회사는 성과를 내야 되는 곳인데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은 껄끄러워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형이 좀 그럴 수 있지. 에이 동생이 좀 그럴 수 있지. 형이 한번 따끔하게 혼내준다. 줘야 될 돈도 에이 다 챙겨줄 건데 그래 하면서 이러면서 넘어가는 경우들도 생기고 처음에는 사람이 좋아서 시작했다지만 사람한테 실망하는 경우들이 계속 쌓이는 게 이런 관계지형형 대표님들이 가진 보편적인 문제 현상이었어요. 경영 현장에서는 간혹 서로 불편한 말들이 오고 가고 언성이 높아지더라도 진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심지어는 더 깊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사람 감정 안 상하게 하려고 진짜 해야 될 말 안 하고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제대로 된 직급 구조라든지 보상 체계보다도 얼마나 더 이 문화 내에서 입지가 있는지 오래됐는지 또 얼마나 대표님의 마음을 사고 있는지 같은 그런 정성적인 요소들에 따라서 의사결정들이 일어나고 인사구조가 결정되는 상황이 조직 내에서 팽배하게 생깁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실력보다도 이런 정치적인 요소가 직급을 결정하고 그러면 유리천장 같은 게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생겨요. 어차피 카르텔이라 이 회사에서는 저 자리까지 못 올라갑니다. 또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연말이 돼서 대표님이 기분이 좋으시니까 내친 김에 성과급을 풀었어요. 근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성과급을 줬다기보다 일관적으로 딱 얼마씩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역으로 불만이 생겼어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저 일도 못한 저 사람들이랑 똑같이 내가 성과급을 받는단 말이야. 이러면서 불만이 들리더라. 이런 일 겪으면 아니 내가 줄 건 다 줘놓고 내가 해줄 건 다 해놓고 이런 소리 하나 들어야 돼? 진짜 더러워서 이런 생각들을 드신다는 거예요. 현타 오는 겁니다.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사람한테 현타를 세게 맞는 거예요. 이런 관계 지향형 회사들의 특징은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에이 우리가 그런 사이인데 이러면서 모호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조직이 딱 7명이 넘어가는 순간만 해도 오해 생길 여지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개인적 의미에 불을 지피는 비전 전도사 대표님들입니다. 이 일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개인적 의미와 비전을 심어주려고 하시죠. 주로 하시는 말씀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지금 노력이 인생을 바꾼다. 어떻게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할 거고 왜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지 우리 회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어떤 자부심, 왜 될 수밖에 없는지 열정, 에너지가 샘솟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팀원들도 그런 자신감을 보면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저런 열정과 비전이 있는 대표님이면 내가 한번 따라가 봐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끄는 그 힘의 원천 자체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든 없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신감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자신감도 일이 복잡해지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열정만으로는 회사를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 구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나 세부적인 보상 시스템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회사의 전체적인 체계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서 에이, 대표님 말과 좀 현실적으로 추진되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이 이제 팀원들 내에서 부지불식 간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그런 문제가 있어도 대표님 특유의 카리스마나 자신감으로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동기부여해주지만 못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조직 전체가 그 사람을 보고 열정이 없어서 포기한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회사의 제도나 체계가 그 사람의 성취 수준을 올려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예컨대 맥도날드 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서 최고의 감자튀김을 튀기는데 열정 같은 게 필요한가요?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체계적으로 감자튀김을 튀기는 매뉴얼이나 체계나 시스템이죠.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열정을 강조하는 것도 동기부여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열심이나 노력만으로는 사람들이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더 프로페셔널한 환경을 찾아 떠나가는 상황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고효율 시스템이 최고의 동기부여라고 믿는 매뉴얼주의자 대표님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의 감정, 사람 사이의 관계, 모호한 비전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중요한 건 누가 와도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다. 아까 얘기했던 맥도날드처럼 말이죠. 최고의 감자튀김을 튀기는데 열정이 필요한가요?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완벽한 매뉴얼과 업무 시스템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누가 와도 결과를 내는 시스템이야말로 직원들에게 성과에 대한 안정감과 공정한 보상이라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헷갈리게 하지 않을게. 이 절차만 따르면 너도 인정받고 보상받을 수 있어. 라는 명확한 신호를 회사 시스템과 체계 자체가 주는 거죠. 하지만 이 집착이 과해지는 순간 부작용이 생깁니다. 직원들이 더 이상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매뉴얼이 없으니까요. 매뉴얼이 없는 건 안 하면 되니까. 굳이 내가 이 매뉴얼을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보상이 따라오거나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모든 책임과 판단이 이 매뉴얼 뒤에 숨어버립니다. 결국 새로운 어떤 이슈나 문제에 대한 해결들은 저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결국 회사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딱딱한 관료 조직이 되고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인재들은 숨이 막혀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시스템은 사람을 돕기 위해 존재해야 되는데 어느새 사람이 그 시스템을 위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돈, 사람, 비전, 시스템 이 네 가지 유형의 리더들이 다 한 가지씩 맞습니다. 일부분만 다루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위 네 가지 요소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네 개의 바퀴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이 이 한두 가지 요소들이 섞여 있긴 합니다. 돈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 의미와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시스템과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다든지 어찌됐든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환경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사람은 결국에 어떤 동기부여에서 결핍을 느끼게 되고 더 내가 욕심이 있고 더 성취하고 더 큰 보상을 위해서 더 나의 에너지를 쏟겠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락된 요소 내에서도 납득하고 그냥 현실에 타협하는 분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A4 한 장에 정리를 해보세요. 그림이 훨씬 더 명확해질 겁니다. 이 타이밍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곤 하십니다. 기준이 그렇게 빡빡하면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인사팀의 역할은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데 채용 공지 올려놓고 오는 사람들 면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들을 설정을 해놓고 이 기준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역으로 영업해서 찾아다니는 게 인사팀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야 대표님 주변에 진짜로 A급 인재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건 회사의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럼 기준이 없는 곳에는 아무나 오게 되고요. 대표님의 주관적인 말에 의존한 어떤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그저 그런 사람들, 심지어는 아무도 곁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핵심은 팀원들이 느꼈을 때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역할이고 그 역할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내가 어떤 보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성취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가 어떻게 잡혀있는가 모두 건드려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